일단 우리가 이차 함수 잠깐 정리하면 너네가 까먹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는 이제는 계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항상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죠. 완전 제곱식 꼴로 이런 꼴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죠. 꼭지점이 p, q, q. 아니면 제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해서도 그래프 그리죠. 얘는 꼭지점이 p, q이고 최고차는 개수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그려야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절편을 아는 거죠. 절편이 알파 베타. 그래서 얘를 만약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프 자체를. 만약에 이런 형을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일반형은 이제 계산할 때 주로 이런 형태로 계산을 많이 해주고요. 얘는 두 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형태로 이제는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얘는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항상 축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그리고 2차 함수는 또 대칭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대칭성.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항상 똑같은 거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그림의 관찰 포인트는 항상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2차 함수에서. 직선에서 관찰 포인트는 기울기죠. 기울기를 보고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2차 함수를 관찰할 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대칭성 관련돼서 문제도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대칭축이 x는 p,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y는 얘가 얘가 3이야. 그럼 이 직선식 어떻게 세우니? 지우야? 뭐라고 세워요? 직선식 y는 3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기가 4예요. 얘는 직선식 어떻게 세우니? x는 4 이렇게 세우는 거죠. 얘는 뭐라고 세워요? x축을 뭐라고 말하죠? y는 0, y축을 x는 0. 이거 뭐 기본적인 것들. 이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은 거지. 그럼 얘가 k고 얘가 k라고 놓으면 얘는 지금 p 플러스 k 왼쪽으로 간 거니까, 얘는 p에서 왼쪽으로 k만 간 거니까 p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합 2p 이렇게 되겠네요. 항상 지금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축의 2배가 돼요. 축의 2배. 한글로 축의 2배. 예를 들어서 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대칭축이 1이래요. 여기랑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일까요? 세연아 몇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항상 두 개 더한 거는 축의 2배 이렇게 돼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델타와 감마래요. 델타 더하기 감마도 몇? 2.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항상 2예요. 항상.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두 개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중점인 거니까 두 개. 대칭축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더한 거에서 2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에다 2를 곱하면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대칭축은 두 근의 평균, 두 근의 평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형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는 얘를 많이 이용하고요. 얘를 완전제곱식 이용하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아니면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변형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이 필요하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축을 중심으로. 그럼 이렇게 고쳐서 많이 풀고요. 아니면 내가 절편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축만 구해야 될 때 있거든. 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a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되겠죠. c는 바깥으로 빼고요. 내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다 뭘 붙여줘야 되죠? 네, 절반의 제곱 필요하겠죠. 이거의 절반의 제곱, 절반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더해줬다가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 자체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뒤에 뭔가 이렇게 붙겠죠. 상수항은 얘랑 이제 곱해서 상수항 나가고 얘랑 이제 계산이 돼서 뒤에서 붙는 거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0이 되는 x값 걔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추계방정식이죠. 추계방정식 제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얘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축을 구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니?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계산 불편하죠? 계산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잘 하지 않고 얘를 이용해서 대칭축을 구할 거예요. 얘를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두 근의 합을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다는 건 절반을 한 거네요. 얘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두 근의 합 2분의 3이죠. 그걸 절반하면 4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대칭축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항상 대칭축을 구할 때는 두 근의 합의 절반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두 근의 합의 절반. 두 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해야지 암산이 되는 거니까. 암산이. 하나만 더 해보면 이것의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니? 마 3인데 추계 방정식은 암산해봐요. 두 근의 합 일단 보여. 두 근의 합 몇이야? 3분의 4 그걸 절반하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구해줘요. 대칭축 구할 때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이거 써놓으세요. 써도 되죠? 우리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항상 그래프를 관찰할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관찰하고요. 그 이용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그리고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항상 만들 때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라고 할 때 있거든요. 꼭지점 항상. 그럼 뭐 두 가지 방법 완전제곱식 고쳐도 되고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인 거지. 여기 두 근의 합의 절반하면 몇이에요? 두 근의 합이 2구 그걸 절반하면
1. 그 다음 여기 y값을 여기다 1 대입한 게 y값이죠. 1 대입하면 몇이에요? 1 대입하면 3. 아니면 얘를 내가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러면 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2로 묶어가지고 항상 최고창 묶어야 돼요. 2로 묶으면 뒤에 뭐가 남니?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럼 그거에 마이너스 2x?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완전제곱식이? 더해줬다 빼가지고 처음 하는 애들은 이제는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거 얘 1차항 개수의 절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이렉트로 가면 어차피 여기에 이제는 완전제곱식이 들어올 건데 여기 2로 묶으면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거기에 절반이 들어오겠지. 내가 없던 상수항 뭐를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빼고 얘만 보고서 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럼 상수항 뭐를 더 쓴 거야? 내가 이 식에서 1로 넘어왔어. 그럼 내가 상수항 뭐를 더 쓴 거니? 2를 더 쓴 거 아니에요? 그럼 2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걸 뭐 또 머릿속에 살 수 있겠죠. 아, 얘가 지금 5가 상수항 5가 더 남았는데 나는 5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빼줄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너네가 생각을 할 때 암산을 할 때 2로 묶은 다음에 얘가 지금 1차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절반의 제곱 한 다음에 상수항 얘가 지금 없던 상수항 뭘 더 쓴 거야? 마이너스 1 더 썼으니까 5에다 마이너스 2 하면 3 이렇게 해서 이제 암산할 수도 있겠죠. 바로 등수? 뭐 근데 암산이 조금 힘든 거라고 하면 그냥 이제는 한번 이제 거쳐서 가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하면 여기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죠. 우리가 2를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를 묶는다는 건 여기다가 2의 역수들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2의 역수. 2의 역수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자체다가 다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겠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곱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역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혹시 기초가 좀 부족한 애들을 위해서 플러스 2분의 9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이게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서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여기 x가 있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 그거의 절반이 들어오겠죠. 근데 없던 상수항 뭐를 더 써준 거야? 내가 얘만 보고서 했으면 9인데 얘를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9를 없애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9를. 그럼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조금만 이런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연습하면. 그러면 내가 한 줄이라도 좀 더 덜 쓸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익숙하지 않겠죠. 근데 이 정도는 조금 계산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좋고요. 근데 나 이렇게 가는 게 싫다. 모아주면 되겠니? 바로 꼭지점을 가주면 되겠죠. 두근의 합이 몇이에요? 두근의 합 구하면? 일단 두근의 합이 몇이야? 6이죠. 6의 절반은? 3.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꼭점 구할 때. 그러니까 둘 다 자유롭게 좀 하라는 거예요. 둘 다. 너 한 가지만 좀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좀 더 빠를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내가 관찰을 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할 거예요. 해석하는 거를. 해석하는 거. 방정식을 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0 이 방정식 풀면 우리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겠죠. 그럼 x의 근이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나는 이걸 함수로 해석할 거야. 함수로. 얘네 둘이서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에다 y 붙이고요. 우변에다 y 붙인 다음에 해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해석하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만난다. 등호를 만난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등호를 만난다. 좌변에 y 붙여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랑 우변에 y 붙여가지고 y는 0 두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y는 좌변은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이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거는 무슨 직선인 거니? x축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고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을 함수로 갖고 와서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거꾸로도 해볼 텐데 y는 fx랑 y는 방정식부터 쓰면 문제에서 이런 걸 풀어보래요. y는 fx랑 gx 이거 방정식이죠. 이거를 푼다는 것 자체가. 방정식을 푸는 거를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좌변에 있는 거에 y 붙이고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에다가도 y 붙이고 우변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게 이 방정식의 실근과 동일해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말과 동치관계예요. 동치관계.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만약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얘를 yy 떼고 다시 연결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방정식 실근을.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은 이 교점 x좌표와 똑같다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계속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 내용 그리고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인 거다. 일단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연습. 이렇게 하는 거. 안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래서 두 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실근은 교점이다. 이렇게 일단 실근은 교점과 똑같아요. 실근이라는 거는 양쪽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과 항상 똑같아요. 교점. 그래서 만약에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그때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fx랑 gx랑 이렇게 내가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그때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점이 3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도 교점이 4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 실근도 4개 나와야 돼요.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완전히 동치예요. 만약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 나왔어. 그럼 이거 2개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무조건 교점이 2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이 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도 1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안 나왔어. 실근이 없다는 건 허근인 거죠. 허근이라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사고 과정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 자체가 우리 실제로 그려보면 최고창이 양수라는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x축이랑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2차 함수랑 y는 0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몇 개야? 몇 개예요 여기?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빵개. 이렇게 되겠죠. 두 그래프의 교점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방정식 실근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yy 뗀 다음에 등으로 붙이면 이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은 동일해야겠죠. 동일? 그럼 여기에 이제 실근의 개수도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1개? 빵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좌변과 우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 2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그렸을 때 교점이 1개는 실근도 1개 나와야 돼요. 이 방정식 풀었을 때. 만약에 교점 없으면 빵개. 그 말은 얘를 판별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 만약 실근 개수 2개라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교점이 1개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고요.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고요. 실근이 없다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허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고서 판별식이랑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판별식이랑. 책에 보면 이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정석 책에.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연습할 거예요. 이거. 2차 함수의 교점이 몇 개야? 그럼 실근이 2개네.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교점이 1개네. 교점이 1개라는 거는 실근이 1개구나. 그 말은 판별식이 0이구나. 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교점이 없네.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고 실근이 없다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고 어차피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이쪽 파트는 이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 보기 1번에 보면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의 그래프랑 x축을 내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니? x축 y는 0. 이 두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실근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교점의 개수와 실근 개수는 동일하다니까.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항상 교점을 생각. 교점. 채원아? 중요해. 왜 책을 보고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데. 교점이 2개라는 건 실근이 2개라는 거고요. 실근이 2개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방정식으로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는 0. 방정식이 실근이 2개라는 거고 실근 2개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짝수 판별식 쓰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2차 부등식 이거 근이 뭐랑 뭐니? 마이너스 2랑 2죠. 그럼 우리 크다라고 하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접한다라는 거는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얘랑 접한대요. 그럼 교점이 몇 개? 1개라는 거고요. 교점이 1개라는 거는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니? 실근 몇 개? 1개.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에요. 0. 그럼 이거 방정식 우리 이거 다시 방정식 만들었을 때 이거의 판별식 어떻게 쓰면 되니? 절반의 제곱 k제곱이 마사가 0이다. 그럼 k값이 뿔마2 이렇게 나오겠네요.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다는 거니? 1개 있다는 거죠.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개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허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무조건 근은 가져야 되는데 실근이 없다는 거는 허근이라는 거죠. 얘가 허근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판별식이. 그래서 이거 판별식을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k제곱 마사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랑 2인 거니까 작다라고 하면 사이값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겠죠. 이 논리 흐름을 계속 익숙하게 해야 돼요. 아, 지금 교점이 있다라는 거는 실근이 있다는 거구나.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실근이 없다라는 거구나.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동일하구나. 계속 머릿속에다가. 나중에는 접한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내려오거든. 처음에 연습은 접한다. 교점이 1개구나. 실근이 하나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지 않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연습만 할 거야. 하루 종일. 아니구나. 뒤에 근해 분리 파트가 있구나. 2차 함수와 2차 방식과 2차 함수 그래프 사이 관계식을 설명한 거고요. 보기 문제 보면 다음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지금 y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그래프랑 x축 y는 0이 두 점 a, 0과 a 플러스 1, 0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예요? a랑 a 플러스 1이죠. 교점 x좌표 a랑 a 플러스 1은 내가 얘네 둘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의 실근이 뭐라는 거예요? 교점 x좌표는 방정식 실근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얘랑 얘가 방정식의 실근 두 개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제가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 블록과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얘가 a랑 a 플러스 1인데 이 교점의 x좌표 자체가 항상 방정식 실근과 동일해요.
동치관계. 그럼 우리 두근이 나와서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근각의 성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3. 그럼 A 값이 나올 테고요. 그럼 A 값 나왔으면 2개 나올 테고 K 값도 나오겠죠. 두근의 곱. 다시 10-1로 연습을 하면 다음 세 그래프가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세 포물선 모두 X축과 만난대요. 얘도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교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동일한 거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지금 여기에다가 0 붙인 거, 여기에다가 0 붙인 거, 여기에다 0 붙인 방정식의 판별식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써보면 얘는 판별식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방정식 얘를 방정식 바라보고서 근 구하면 뿔마이죠. 그럼 크다라고 하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거 풀어보면 두 번째 것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근이 몇이? 0과 마3이죠. 0과 마3. 마3이 더 작은 거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세 번째 부등식은 지금 이거. 예, 절반의 제곱. 얘가 지금 짝수니까 절반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a인 거니까 플러스 4a가 되고요.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3이 되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근이 마이너스 1과 3을 갖죠. 그러면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되겠네요. 1, 2, 3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네. 세 포물선 모두 X축과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럼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되겠죠. 수직선으로 마이너스 2와 2 그 다음에 마3과 0 0 그 다음에 지금 마3부터 마1 마3? 뭐 저 근을 잘못 구했죠? 여기 3,1이면 마이너스면 1하고 3이죠, 근이. 그럼 1부터 3까지. 그럼 1은 여기 있을 테고 3까지. 그러면 가장 많이 겹치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근 자체가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 자체가. 이번에는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항상 나오면 전체에서 빼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얘를 이제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얘는 만나고 얘가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적어둔 거니까. 만나고 만날 수도 있고 만나고 안 만나고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야 그러면 여기서 안 만나고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전체에서 얘를 빼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오지 않겠니?
맞죠? 우리가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아닌 거 빼면 돼요. 아닌 거.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구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3개 다 안 만나는 걸 뺄 거예요. 3개 다 안 만나는 거. 그럼 얘도 안 만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뭐라는 거니?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그러면 실근이 없다. 그 말은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얘도 얘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괜히 아까 지웠네. 그럼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그 다음 판별식도 써보면 지금 절반의 제곱. 그럼 아까랑 다 반대로 쓰면 되는데 괜히 지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0과 마3인 거니까 마3부터 0까지. 얘도 절반의 제곱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아까 계산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3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의 근자체가 1하고 3인 거니까 1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범위 자체가. 그럼 이 3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한 다음에 L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예요? 써봐야겠네. 얘랑 마3이랑 0 0 그다음 1부터 3 3 그럼 공통범위는 얘가 하나, 둘, 셋 여기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게 실수 전체에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이 범위를. 그럼 이 범위를 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노란색 범위를 빼버리면 실수 전체에서. 노란 범위 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수 전체 노란색을 빼는 거예요. 저 노란색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나왔으니까 이거가 아닌 거. 이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바깥으로. 아직 A 범위 구하는 거죠. 이거가 아닌 거 생각할 수 있니? 이거? 이거가 아닌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대칭성.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그래프랑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그래프를 줬잖아요. 그럼 나는 쟤를 거꾸로 그래프로 다시 해석할 거예요. 방정식을. 지금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해석 자체를. 그러면 얘가 y는 fx 그래프고요. y는 1은 뭐 이렇게 있겠지. 걔가 여기 알파랑 베타인 건데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2차 함수의 관찰 포인트는 대칭축이라고 했고요. 대칭축. 대칭축이 몇일까요? 절편 2개 알려줬는데 두 근의 합의 절반 1. 그러면 이거 둘이 알파랑 2개 더하면 몇이니? 축의 2배 2 이렇게 되겠죠. 대칭성을 가지고 대칭성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f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fx는 0의 방정식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럼 f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은 뭐가 되겠니? 성빈아, 이거 뭐가 돼요? fx는 0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그럼 f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은?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하고 3 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2차 방식이기 때문에 근은 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이되게 하는 x값은. 그럼 이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x값 두 개 찾으면 되겠니?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x값 두 개 찾아야겠죠, 당연히. 그럼 x는 마 3이랑 1 이렇게 나오겠죠.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 구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죠. 얘를 나중에는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면 그래프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네 학원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돈 백씩 들 텐데. 너네 수학만 다녀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재수 한 번 하면 얼마 드는지 알아? 재수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깨져요. 거의. 2, 3,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아요? 재수가. 전 과목 다 해야 되는데 종합학원 가면 기본 150인데 오늘 식비 없어요. 식비 먹어야 되죠. 교재값에, 교통비에. 기본 한 달에 200씩 깨질 텐데. 한 달, 그래서 재수 못하는 애도 많아요. 재수 하고 싶은데 너 인생에 재수는 없다. 재수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럴 애들이었으면 벌써 갔죠. 혼자 공부할 정도 됐으면 벌써 갔어요. 솔직히. 네? 사람 왜 재수 실패율이 왜 20%인지 알아요? 20%도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죠? 한 달간 내가 진짜 재수 와 진짜 내가 20년 인생지가 내가 헛살았으니까 진짜 1년 진짜 해보겠다. 될 것 같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 19년 그 습관이 안 가요. 이게 한 달이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 네? 뭐 내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되니까. 부모님 그래도 사대분의 이제는 건물에서 새가 들어오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내가. 노후 걱정. 나나 걱정해야지. 내 생활이나 걱정해야지. 그만 놀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 일한 뭐 어디까지는? 일단 봐봐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직선, 이 포물선이랑 우리 x축이랑 말이죠. 포물선 x축만 했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와 똑같다라고 했나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방정식의 실근과 일치한다.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는 x축일 때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굳이 x축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얘가 직선이고 이차함수여도 동일해요. 지금 내가 얘를 2차 함수랑 x축이랑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똑같이 이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뭐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얘가 2차 함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건데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똑같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쪽에다가 넘겨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상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두 개 교점 x좌표 구하라고 해도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그 교점 x좌표는 항상 똑같아요. 뭐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y 떼고서 방정식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교점의 x좌표에 일치하겠죠. 근데 굳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넘겨가지고 마이너스의 5x 플러스 3은 0 이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방정식을. 그럼 2일, 3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자체가 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3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까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 x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과 3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 똑같이. 그게 포물선과 위치관계 관련돼서 한 거고 그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 위치관계를 물어본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문제에서 위치관계를 물어본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인지 구해보라는 거구나. 교점이 몇 개란 교점은 항상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은 거니까 실근의 개수가 궁금하면 뭐 해보면 되겠니? 네, 판별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따져보면 되겠죠. 판별식으로.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면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다음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랑 y는 지금 x 플러스 4랑 두 개가 교점이 몇 개인지 구해보래요. 위치관계를 물어본다는 건 교점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교점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yy 뗀 다음에 방정식으로 연결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고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제 우변으로 다 넘기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4 음수 나오네요. 그러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 실근이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는 거. 다시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보면 되는 거고 4x 플러스 4는 0 이것의 방정식 실근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 해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럼 실근이 1개라는 거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1개라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는 동일한 거니까. 다시 얘랑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는 항상 우리가 맨날 이제는 이것의 방정식을 풀 거니까 항상 이렇게 넘길 거잖아요. 항상 넘겨서 방정식을 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맨날 이제 등호 넣지 말고 얘에서 얘를 빼나 얘에서 얘를 빼나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고차항 양수가 편한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리고 뺀다는 것 자체가 이 항의 모든 부호를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의 부호를 다 바꿔서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의 부호를 다 바꿔서 여기를 더할 거예요. 여기 있는 항의 부호를 다 바꾸면 x제곱 마 3x랑 얘랑 계산하면 불러요 빨리. 마 3x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넘길 거니까.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아닌 거니까 25 마이너스 16. 예, 양수네요. 양수라는 거니까 실근이 2개죠. 실근 2개라는 거는 얘랑 그래프 그려봤을 때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 동일한 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 두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니? 한 개라는 거는 방정식 만들었을 때 실근이 한 개라는 거고요.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럼 얘를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에서 얘 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얘가 실근이 한 개라는 거죠.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그 말은 판별식이 0인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 k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k 값이. 다음 두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니까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실근이 없다라는 거고요. 실근이 없다라는 건 허근을 간다는 말인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실근이 한 개라는 거고,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실근이 두 개라는 거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고, 그 말인 거죠. 계속. 그럼 얘만 해보면 교점이 두 개라는 거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뺄 거죠. 그럼 빼면 x제곱. 얘 항의 부호를 다 바꿔서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안 되는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얘 안에 플러스로 바꿔서 상관없나요? 2차 방식 풀지 말고 얘 36 넘겨버리면 n 플러스 4가 뿔마 6이죠. 6이랑 마이너스 6. 그럼 n 값이 아까 지금 교점이 두 개인 거 등식을 풀고 있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8m 16하면 마이너스 20. 그럼 얘가 지금 12 이렇게 되겠죠. 뿔마 근이 마이너스 10이랑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크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근이 나오겠네요.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부등식도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 부등식도 함수를 해석하는 거. 나머지 다 할 수 있겠죠. 한 별씩 그냥 단순히 쓰는 거니까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다음 두 포물선이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공통접선의 방정식. 그럼 얘랑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그럼 얘랑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공통 접선이 생긴다는 거죠. 공통 접선이. 둘 다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는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미지수 두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 미지수가 내가 두 개 설정했으면 식도 몇 개 필요하니?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한 거죠. 두 개. 네. 그럼 일단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 하면 돼? 일단은 얘네들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그거 x좌표 구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만약에 얘가 뭐 y는 x제곱이고 둘 다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얘가 뭐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면 얘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결국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겠죠. 두 그래프에. 그럼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고 x값이 몇이니? 2가 되겠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2네요. 2. 그럼 y값은 어떻게 구해요?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4네요. 2,4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그럼 근데 2,4니까 얘를 미지수로 하나 줄일 수 있나요? 어떻게 줄이죠?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뭐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얘가 성립하겠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도 직선 위의 점이죠. 이 점은 두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저 직선 위의 점이에요. 직선. 그럼 n 대신에 지금 2m-4가 되는 거니까 일단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로 주는 거고, 그럼 y는 지금 mx 플러스 2m-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미지수 하나니까 식도 이제 몇 개 필요하니? 한 개 필요하죠. 그럼 이 직선과 얘랑 지금 접하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얘랑 y는 x제곱이랑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라는 거니? 한 개라는 거니까 이거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쓰면 되겠죠. 판별식. 그럼 얘에서 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0. 얘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m 값을 구해주면 돼요. m 값. 어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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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위에? 마이너스 2m? 여기다 2콤마 사는 거 아니야? 네, 뭐 한 거야? 네, 그렇죠. 네. m 네,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거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 판별식 써가지고 m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식 세울 때 1,2를 지나가는 직선식 어떻게 세우니? 네, y는 m에 x-1 플러스 이렇게 식을 세우기도 하죠. 직선의 방식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고서 가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직선 파트에서. 혹시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다. 태연이 알아요? 알죠? 야, 너네가 어디까지 무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프에서 축대칭도 다 배웠죠. Y축대칭, X축대칭. 네, X의 보를 바꾼다. 그 그래프 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 정리할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대칭 아니다. 대칭 뭐 하면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y는 fx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첫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보이면 뭐 해줘야 되니? 나눠야 되죠, 구간을.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이제는 나눠야 되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그려주는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은 x 양수 쪽에서는 fx 그래프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 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걔를 이제 그대로 그려보면 양수 쪽에서는 이 그래프 fx 그래프 그대로 그리래요. 양수 쪽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쪽. 여기가 x축이 y축인 거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고
이 음수 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리래요. f-x 그래프는 여기 x의 보호가 바뀐다는 건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하는 거니? y축 대칭하는 거죠. 이 y축 대칭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 그래프를 음수 쪽에만 그리래요. 그 말인 거죠. x가 음수일 때는 f-x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절대값 x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번에는 y에만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얘도 구간을 나누는 거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고 y가 음수이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도 상관없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y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는 무슨 축 대칭해서 그래프 그리겠다는 거니? x축 대칭하는 거죠. y의 보호를 바꾼다는 거는 y의 보호. 지금 얘를 그대로 이제 그려보면 y가 양수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y축 위쪽 부분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래요. fx 그래프가 지금 x축 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y 아래쪽에서는 얘를 그려요. 얘. 그럼 얘 그래프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거는 여기가 x축 대칭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거든 원래는. 근데 아래쪽에다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럼 이 아래에다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밑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둘 다 절대값 있을 때. 나중에 이거를 이제 빨리 그리는 거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아, 나 이해가 안 되겠다. 아, 나 이제 모르겠다. 자, 그럼 얘는 둘 다 절대값 있으니까 구간을 몇 개로 쪼개야 될까요, 원래? 4개로 쪼개야죠. x 양수, y 양수, x 양수, y 음수.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다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건데 너무 귀찮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사분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1사분면 그래프. 걔를 둘 다 대칭. y축에 한번 대칭하고요. 그걸 다시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 자체가. 지우고. 얘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전체 절대값 있는 그래프.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잠깐 한 건데 그리고 이 절대값 그래프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그리고 이거 빨리 그리는 거 알려줄 거예요. 빨리 그리는 법. 지금 얘는 전체 절대값이 있죠. 원래는 어떻게 쪼개야 돼? 두 개. fx가 양수일 때. 아 근데 이거 지금 부등식 안 배웠구나. 2차 부등식.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겠네. 일단 이 세 개만 익혀주세요. 둘 다 절대값 있을 때는 얘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결국에는 그리는 방법이 두 단계를 거쳐서 그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x가 양수인 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해서 그려요. 지금 여기 지금 x가 양수인 쪽은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원래. 걔를 y축 대칭하면 돼요.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만약 y에만 절대값 있으면 지우고 멀리는 y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할 거예요. 지금 y가 양수 쪽은 얘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둘 다 절대값 있으면 지금 x도 양수, y가 양수, 얘가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그걸 다시 또 y축 대칭 두 번 해주면 돼요. 두 번. 나 마지막 4번은 원리는 나중에 설명하고 결과론적으로만 그리는 방법만 보면 첫 번째는 지금 y가 양수 쪽 그래프는 그대로 그리고 y가 음수 쪽은 꺾어 올릴 거예요. 꺾어 올린다. 그리고 얘가 가장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금 자리가 애매하네. 지금 y가 양수 쪽은 얘죠. 얘를 그대로 그린 다음에 이 y 아래쪽 있죠. 아래쪽 보면 데칼코마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 이렇게 올릴 거 꺾어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그려져요. 저런 식으로. 제 원리는 2차 부등식을 배우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절대값 그래프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혹시 지금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결과를 일단 외우고 결과 그리는 방법. 얘는 써놓으세요. 얘만 다 지우고 나서 예시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만약에 너네들한테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y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죠. x에만 절대값 있는 거. 그럼 x에만 절대값 있는 거면 일단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있겠죠. 절대값 없는 거. 그럼 얘는 지금 절편이 기울기가 y편 1이고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원래는. 근데 그 그래프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x 양수 쪽만 그린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번에는 얘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있대요. y에만 절대값이 있대요. 이렇게. y에만 절대값. 근데 이거 원래는 정석대로 그리려면 y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가지고 그래프 각각 다 그려야 되는 건데 얘도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생각하고서 일단은 그러니까 연필인 거니까 연필로 실선을 이렇게 그려요. 실선을 이렇게. 그런데 y 양수 쪽을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번에 둘 다 절대값 있을 때 얘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 다 없는 그래프를 일단은 연필로 실선을 그려요. 얘 절대값 아예 하나도 없는 거.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것만 그려요. 1사분면에 있는 거. 걔를 둘 다 대칭. y축 대칭. 얘를 전체를 다시 이렇게 대칭.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만약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죠. 전체 절대값. 그럼 일단은 연필로 이렇게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얘를 이제 그린 다음에 일단은 지금 y가 양수인 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아래쪽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꺾어 올리는 거. 철사처럼 얘를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 다. 나중에 다시 또 뒤에 도형의 방식 파트에서 다시 또 할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얘 때문에 설명한 건데 지금 보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실수 A값, 시근의 개수랑 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단 중근은 한 개로 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가. 그러면 정말로 이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근의 개수는 뭐랑 동일하니? 교점의 개수와 동일한 거니까 좌변과 우변으로 그래프를 나눌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걸로. 그럼 내가 이 마이너스 1은 넘겨가지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얘를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 자체는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겠다는 거고, 그럼 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랑 y는 a 플러스 1 그래프랑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그럼 나는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니? 얘가 절대값 없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겠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그 그래프를 무슨 쭉 대칭하래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건데, y 양수는 그대로 그린 다음에 아래쪽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원래 여기가 몇이었어 원래? 마이너스 1인가 꺾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점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프라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함수값. 함수값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야,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을 다 절대값 취하겠다는 거지. 맞나요? 야, 그러면 이 하얀색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인데 여기다 다 절대값 취하겠대. 그럼 이 점들은 절대값 취해봤자 똑같죠? 값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1. 여기에 절대값 취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절대값 취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취하면 다 위로 올라가겠죠. x축 대칭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다 절대값 취해서 이 위로 찍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절대값 취하면 그대로 그려지는 거고. 항상 그래프들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들은 함수값들의 모임 자체가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고,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인 거죠. 평행한 직선. 근데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도 항상 포인트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접하는 순간이 우리의 관심 포인트예요. 관점 포인트. 얘를 깨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접하는 순간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 그럼 접하는 순간이 딱 이때죠. 이때. y는 a 플러스 1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또 특이한 특이점도 있죠. 특이점. 첫 번째는 접하는 순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이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특이한 데가 어디예요? 얘네 줄 아닌가? 얘네들. 꺾인데? 여기. 하나 기준을 잡아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계속 이제 그거 보면서 막 개수를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딱 접할 때 순간의 개수가 몇 개예요? 교점의 개수가? 3개. 그럼 얘는? 2개네요. 2개. 이거를 생각하고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 몇 개가 생기겠니? 2개씩 생기고요. 다. 이 사이에 직선이 있으면 총 4개가 생기고요. 얘 밑으로 지나갈 때는 빵개네요. 빵개. 그 다음 순간부터. 2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가 1인데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받았는지 써보라는 거죠. A 값에 따라서. 이 직선식이 뭐예요? y는 a 플러스 1이죠. y는 a 플러스 1.
그럼 내가 답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a 플러스 1이 여기는 몇이니? 1이죠. 1. 여기가 1이잖아요. y는 1. y는 1. y는 1.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 a 플러스 1이 1일 때는 3개. a 플러스 1이 0과 얘가 y는 0인 거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4개. a 플러스 1이 얘가 y는 0이잖아요. 빵이면 2개. a 플러스 1이 y는 0보다 작으면 빵개.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예쁘게 써주면 되겠죠? 얘 답을 쓸 때는 얘가 여기 넘기면 a가 양수일 때, 얘 계산하면 a가 빵일 때, 계산하면 a가 음수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개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뭐까지 해볼 거냐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좀 더 심한, 여기까지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난 얘를 함수로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텝 펑션이라서 계단 형식으로 되는 건데 내가 정의역을 우리 정의역이라는 말도 아직 낯설죠? 정의역 낯선 거니까 근데 연습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너네들한테 이런 거를 연습 문제에서 아직 기초도 없는 애들한테 지금 풀라고 하는 거 자체가. 내가 지금 이 x축을 x라고 하지 않고요. x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a라는 것을 얘네들로 정의역을 잡은 거거든. 정의역을. 그냥 봐봐요. 지금 이해만 해봐. 이해만.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지,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이해만 해봐. 이해만. 나는 이 y를 개수로 잡을 거예요. 개수. y는 개수예요. 함수값이 개수. 그리고 a가 변함에 따라서 개수들을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로. 그러면 지금 뭐부터 해야 돼? a가 0보다 클 때는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지금 얘가 0보다 클 때는 2개 이렇게 오겠죠. 0일 때는 3개. 여긴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되겠죠. 3개.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부터 얘가 1로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몇 개예요? 4개.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근데 구멍이 여기 뚫려야겠죠. 이렇게. 해봐 다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 개예요? 2개. 여기.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몇 개예요? 0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걸 스텝 펑션이라고 그래요. 계단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점프했다가 내려가는. 너네가 고2 때 맨날 이런 짓을 할 거예요.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고2 때 할 건데 고1 때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연습 문제 있어요. 못 풀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줄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는 것보다는 앞에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한 거. 그리고 좀 적어 놓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함수값들의 모임. 그리고 항상 우리 기준선, 그래프를 관찰할 땐 기준선을 그려놓고서 관찰을 하는데 기준선 자체가 항상 첫 번째 기준선은 접하는 순간이에요. 접하는 순간을 그려놓고서 관찰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특이점을 그려놓고서 한 2개 정도는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개 정도 그려놓고서 그 위랑 사이,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해요. 생각을 할 때.
그때 가서 알겠. 그때 받아봐야겠어. 아 오늘 할 거 뒤에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근해분리.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거 뭐 20분이면 끝날 테니까. 여기 얘도 중요한 파트예요. 고2, 고3 때까지 다 올라오는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근해 판별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우리가 근이 실근 갔는지 허근 갔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근해 갔긴 갔는데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건 뭘로 판정하죠? 네, 판별식. 근데 그러면 실근을 가졌어요. 실근을 가졌는데 내가 부호가 궁금해요. 근해 부호. 근해 부호 3가지 뭘로 따지죠? 실근을 가졌으면 부호가 존재하겠죠. 그럼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지 3가지 뭘로 판정하니? 판합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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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합곱 이렇게 외우죠. 판합곱, 판별식, 두근해 합, 두근해 곱. 이거에서 이제 연립부등식 푸는 거죠. 이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근의 위치가 궁금해요.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클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요. 아니면 둘 다 뭐 1과 2 사이에 있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는 근의 분리, 뭐 근의 위치라고 하는데 이제 근의 위치 문제예요. 근의 위치. 근의 위치를 이제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뭐 이런 게 아니라 1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는지 1보다 둘 다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둘 근 다 1과 2 사이에 있는지 뭐 이런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모든 근의 분리 문제는 2가지 생각으로 가지고 풀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3가지를 따질 거예요. 함수값, 값의 부호, 그다음 판별식, 그다음에 대칭축의 위치. 이 3가지로 또 연립부등식 풀 거예요. 연립부등식. 방법을 일단 익히고 나서 이제 문제로 예시로 같이 풀 건데 얘를 우리가 이제 판합곱 이렇게 외우듯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한판축구 이렇게 모여요. 한판축, 한판축. 옛날에 한판축구 뭐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는데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이 3가지를 따진다. 이것만 잠깐 써놓으세요. 근해 판별은 총 3가지다. 실근, 허근, 근해 부호, 근해 위치. 조금씩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fx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뭐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아래로 올라간 이차함수가 있는데 두 근 모두 우리 방정식으로 만약에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근 모두 2보다 크도록 뭐 이렇게 문제가 시작돼요. 어떤 2차 방식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도록.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럼 나는 얘를 함수로 놓고서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의 두 근은 어디에 찍혀야 되니? 당연히 X축에 찍히겠죠. 이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 거니까. 그럼 두 근이 여기 알파랑 베타 이렇게 찍히는 건데 그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도록. 그럼 2가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상황 자체를 무조건 그래프로 먼저 그려요. 그래프 그리는 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두 번째 3가지를 따질 거예요. 함수값의 부호, 그다음 판별식, 그다음 축의 위치. 지금 얘 2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 거죠. 지금 얘가 fx라는 그래프인 건데 fx에다가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게끔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이 몇 개 같니? 근이 몇 개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이 그래프가 되게끔 이 세 개를 정해주는 건데 만약 이것만 정해주면 x축에서 2보다 양수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얘가 내려줘야 돼요. 실근이 존재하게끔.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네 둘만 만족하면 이 그림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2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고 근두 2개 같고 이 2개만 만족해서는 이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축을 이쪽에 옮겨줘야 돼요. 축을. 그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죠. 얘가 어디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2보다 커야 되네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할 건데 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 함수값의 부호 자체가 이 판별식 자체가 이 약간 인형 뽑기랑 비슷하거든. 인형 뽑기? 얘가 지금 2라는 얘를 이렇게 되게끔 인형 뽑기의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이 판별식이거든. 이 판별식이 위아래를 결정해요. 이 기계 위아래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여기 두 점 만나게끔 내려오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하면서 멈추겠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가 이렇게 축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 축 자체가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요.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축이 여기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이 기계를 이제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 게 축의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 함수값 자체가 약간 미세조정 약간 비슷한 건데 미세조정. 약간 이미지 하센날 에어썼는데 미세조정 해가지고 일단은 얘가 지금 이 양수 있고 이렇게 판별식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 축 위치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되게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끔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함수값의 부호랑 그다음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 그림이 딱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저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두 근 모두 2와 3 사이에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2와 3 사이에 있도록.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얘를 만족하도록. 그럼 얘는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고 당연히 지금 두 근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하라는 거니까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되게끔 조정할 거예요. 함수값의 부호랑 그 다음에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 이렇게. 일단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니? 2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2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여야겠네요. 그 다음 얘를 이제 내려줘야겠죠. 밑으로 그 축과 만나게끔.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축은 어떻게 돼야 돼요? 2와 3 사이에 있어야겠죠.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럼 축 자체가 2와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축이 이렇게 뭐 벗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축이 2와 3 사이에. 이거 두 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로 미세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만 해야 될 때도 있거든. 얘만 해도 이 그래프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거 문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기본 틀은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얘를 조금 해보면 여기는 기본 문제로 지금 얘가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됐죠. 지금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도록.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얘가 지금 아래로 올라간 이차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은 여기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연립부등식을 풀 거예요. 세 가지 함수값의 부, 그 다음에 판별식, 그다음 축의 위치. 그 함수값은 지금 1 넣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는 얘가 되겠죠. 얘.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 그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니 음수니 0이니? 함수값이라는 거는 그래프 위의 점을 말하는 건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예요? F1 양수인 거죠. F1 값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얘가 양수여야겠네요. 일단 얘 간단하게 해보면 m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됐네.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해보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요. 첫 번째 부등식. 그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지만 아래로 내려올 테니까. 그리고 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m제곱 마이너스 3m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여기 근이 0이랑 3인 거니까 장곱파 잡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두 번째 부등식. 마지막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어떻게 구하니? 두 근의 합의 절반. 두 근의 합의 절반이 몇이니? 두 근의 합 2m이죠. 2m. 그거의 절반. m은 얘가 축인데 1보다 커야겠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다음 1, 그다음 m은 0, 그다음 3.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할 m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근데 연립부등식 풀 때 조금 더 팁이 있다면 이거 세 개 다 그리는 게 짜증나잖아요. 세 개 다 그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1번과 2번과 3번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1, 2번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한 다음에 다시 얘랑 교집합해 공통된 거 구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거 맨날 세 개 다 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딱 얘를 보고 나서 얘랑 공통 범위는 어디예요? 얘랑 공통 범위. 공통 범위가 얘네들이 공통 범위는 m이 1보다 크다 이거죠. 그걸 구한 다음에 다시 얘랑 공통 범위 구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세 개 다 그리지 말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0, 3 한 다음에 1. 그럼 얘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 다 그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두 개 먼저 공통 범위 잡은 다음에 다시 그 공통 범위랑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가 2번 해봐요. 지금. 같이 봅시다. 이거는 여러 번 풀어봐도 이쪽 얘는 한 번에 되면 아 내가 수학을 좀 센스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한 번에 되는 학생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케이스 나눠본 적도 없고 3개 이렇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네블리 문제는. 특히 수상 파트에서 이쪽 파트 많이 애들이 어려워해요. 따지는 거. 지금 보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아, 그럼 첫 번째 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알파, 베타 여기 있고 두근, 그 다음에 두근 모두 1보다 작대. 그럼 1이 여기 찍히겠죠. 그럼 함수값, 얘가 지금 fx라는 함수값인 거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니? 양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두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림 보고서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함수값은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추계 위치. 추계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하면 되겠죠. 아, f1 값 보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얘가 지금 m 플러스 1인데 얘가 양수여야 되네. 그 말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부등식. 그다음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3m.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부등식. 그다음 축은 두근의 합의 절반인 거니까 두근의 합의 절반. 두근의 합의 절반은 m인 거고 걔는 1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등식. 그러면 얘랑 공통범위는 뭐예요? 얘랑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잖아요. 얘랑 공통범위. 그럼 이렇게 공통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다시 얘랑 공통범위 하면 되죠. 다 일일이 다 그리지 말고. 얘는 좀 뭐 뭐 나중에는 뭐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되겠지만 아직.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그리고 1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가 얘 또는 얘겠네요. 그래서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네? 뭐 마이너스 1 여기 공통범위. 아, 내가 뭐한 마음이 급해. 마음이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 오버 수업, 그러니까 시간 넘겨서 수업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럼 얘만 이제는 기준만 잡을게. 지금 그래프 그리고요. 첫 번째 한근이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대요. 그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두근이 있는 건데 지금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이 여기 있다는 건가요? 그래야지만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프 그렸네요.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위치. 3개 따질 건데 한판 축으로 이제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되게끔. 함수값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함수값이 y값이 몇이에요? f1은 음수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은 두근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의 위치는 모르죠. 근데 얘는 당연해서 안 해요. 우리가 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아래에 찍힌대. 무조건.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럼 두근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별식을 한 이유는 얘가 그래프 붕 뜰까 봐 한 건데 함수값만 해도 얘는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해서 안 하는 거고요. 축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하면 이 그래프가 돼요. 함수값만 해도.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처음에 잘 해놓으면 그러니까 밑에 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해 보호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근해 보호도 몰라서 안 하는 케이스랑 당연해서 안 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근 사이에 이렇게 1이 있도록 하면 이거의 함수값이 아래가 찍히기만 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로 볼록이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래로 볼록인 거는 얘만 하면 되겠네요. 예. 답은 f1 값에서 1 마이너스 2m 아까 그래서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예, 이쪽 봐 그네블린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내신 너네가 첫 시험 봤을 때 서술형에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이 한 문제는 나오는 형태인 거니까 얘는 너무 당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손에 익을 때까지 그냥 그네블린 문제 한 파축 바로 쓰고서 삭삭삭삭 하게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지금 얘가 두근을 만족하도록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네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는 거고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림이. 첫 번째 그림 그렸고 그럼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세 가지를 따질 건데 함수값은 일단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고요.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여야 되네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고 f1 넣었을 때 함수는 음수여야겠네요. 판별식은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안 해요. 당연해서 안 해요. 얘는 몰라서 못해요. 축의 위치는. 축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그거에 상관없이 어차피 저건 그림은 만족해요.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봐도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얘는 무조건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는 두 개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이것만 만족해도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처음에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함수값의 부호만. 그러면 f-1 나는 얘를 fx로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니? 2.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부호 바꾼 다음에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얘 정리하면 지금 3m 마이너스 1이 양수다.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부등식 나온 거고 f1은 지금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2 나 혼자 수업하는 것 같아 지금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m은 얘 넘어가면 크다 쪽으로 벌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립부등식 풀면 어떻게 되니? 네, m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다시 마지막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그래프 그리고 두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구나. 그림 그렸죠? 그럼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1. f-1도 양수여야 되고요. f1도 양수여야 되네요. 판별식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마이너스 1과 1이 양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도 마이너스 1과 1 둘 다 양수인 거니까 그래프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이 존재하게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축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만 만족해도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가 지금 둘 다 양수면서 두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네. 축도 조정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축도 조정시켜줘야 돼요. 그럼 축이 어디와 어디 사이 있어야 되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만 이 그래프가 딱 돼요. 딱. 그래서 얘 세 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지금 함수값만 하는 케이스가 뭐 몇 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이제 근이 존재해 버리면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건 한판축.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 오늘 한 거는 근의 판별에서 세 가지 했죠. 첫 번째는 식은 같냐 혹은 같냐. 두 번째는 부호. 세 번째는 근의 위치. 근의 부호는 판합곱. 얘는 한판축. 판합곱, 한판축, 판합곱, 한판축. 그걸 따져서 한다.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나요? 네, 두 그래프의 교점과 일치한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가 만난다.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